올해에는 그 화상평가로 진행될 예비창업 패키지,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면평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라든지 활동이 극히 자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것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막대한 피해를 얻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소비 지출이 극히 감소하면서 모든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도 바로 이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이 바로 대면평가, 발표평가 방법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1차 평가가 끝나고 나면 2차 평가는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장소, 창업진흥원이나 각 그 주관기관인 대학교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발표자가 오고 5명이나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모여가지고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 것들을 자제하자,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에서도 발표평가 방식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로 2차 발표평가를 평가장으로 불러 모아서 발표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발표평가입니다. 제가 지금 공문을 받았는데요. 공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발표평가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라는 공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평가 방법은요, 스카이프, 화상통화를 통해 가지고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평가 일정을 대략적으로 잡아놨는데 그 전에 스카이프 회원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주관기관에 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일날이죠. 그러니까 평가 당일날 평가 준비하는데 1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신청자와 연결을 해보고 화상이라든지 통화 품질을 확인해 본 다음에 5분에서 7분 정도 발표자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발표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3분에서 15분 정도를 질의응답 하는 형식인데요. 위원별로 손을 들어서 질의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스카이프를 진행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의 최소 권장 사양 같은 거라든지 PC 인터넷 환경 같은 것들을 일러 주었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신청 자격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고 그리고 4월 8일 전까지 발표 평가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4월 8일 이후에 발표 평가, 그러니까 화상 평가를 하게 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올해에는 그 화상 평가로 진행될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모든 발표 평가가 올해 상반기에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화상 평가,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면평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C라든지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화상회의 방식으로 발표평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노트북이나 PC, 화상 카메라보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이 훨씬 더 화질이라든지 성능이 좋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상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화상평가를 하되 이거를 내가 세로로 그냥 이렇게 영상 보듯이 세로로 들고 상대방과 보면서 대화하듯이 화상통화하듯이 평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 평가자들은 지금 발표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발표자의 얼굴을 확인시키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발표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발표자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로로 놓고 찍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내 얼굴만 보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핸드폰을 세워서 화상통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상대편 화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세로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군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터 화면에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게 또 세로로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공간은 새까맣게 나오고요.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로로 찍지 말고 가로로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로로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삼각대입니다. 셀카봉 들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찍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10분, 20분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삼각대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철역근처에서 사셔도 돼요. 보통 10,000원 정도면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2단이나 3단 그리고 높이는 1m 이상 세울 수 있는 삼각대가 아주 싼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요. 삼각대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준비하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어셋이죠. 공고문에서는 헤드셋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셋을 권장한다는 거는 뭐 헤드폰으로 되어 있는 게임용 헤드셋을 꼭 착용해라가 아니고요. 이어셋이라든지 이걸 통칭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헤드셋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헤드폰 형태의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동작에도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자가 화면으로 볼 때 뭔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살 때 증정받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이어셋을 이용해 가지고 화상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어셋이 케이블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케이블 길이가 너무 짧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거리가 안 나온다면은 케이블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젠더 케이블 선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에 기존에 있던 그 이어셋에 케이블을 꽂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으로 핸드폰에 끼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연장으로 하기 위한 이 연장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핸드폰과 제 얼굴과의 거리가 1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발표 평가를 할 때는 1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촬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발표 평가를 하는데 저분들이 물론 발표 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면서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화면으로 화상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는 화면이 내 얼굴만으로 비춰질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바로 PC 모니터입니다. PC 모니터를 내 얼굴 옆에 두고 이 화면을 보면서 평가자에게 설명하듯이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내용을 전달받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상평가는요, 이렇든 저렇든 심사장에서 펼쳐지던 발표평가의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상평가로 진행된다라는 일시적인 이 환경은 오로지 그 사업계획, 지원 사업이 선정하기에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이 화상통화의 본질에 집중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상통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든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얼굴만 보여주면서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 얼굴 옆에 PC, 모니터를 띄워놓고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세팅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자들은 내 얼굴을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 발표자, 본인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사업화 가능성, 그리고 지원을 해줄 만한가라는 것을 판정하는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상평가를 통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내가 발표, 평가장에 가가지고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전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PC 화면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하듯이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PC에 화면을 구성한다고 하면 무선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터, 클리커가 필요하겠죠. 다음 장면을 누를 때마다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찾아가지고 클릭하는 건 불편할 테니까요. 제가 화상으로 이제 발표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에 임하게 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사업은 간염 질환에 대비한 비대면 발표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십시오. 문제인식 부분에 이렇게 많은 텍스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과연 아무리 크더라도 화소수가 제한되어 있는 화면에서 이 자잘하게 써져 있는 텍스트가 심사위원들 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32인치가 넘지 않으면 한 6줄, 7줄 정도만 넣어주고요. 32인치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10줄을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빡빡하게 들어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금 이 화면처럼 패러그래프 단위로 한 2-3줄, 그래서 한 화면에 길어봐야 7, 8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따로 발표용 평가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창업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잦을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회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 평가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원래는 1차 평가는 서류 평가로 진행이 되고 2차 평가는 심사장에서 입장하여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심사위원들 대여섯 명하고 발표자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가급적이면은 원격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죠.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림 자료 같은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와 필요한 사진을 화면 안에 균형 잡게 이렇게 배치시켜 가지고 앉혀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통 이미지로 화면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례를 샘플로 해가지고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의 발표 평가가 화상 통화를 통한 온라인 평가로 대체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그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창업과 당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